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네, 주말 동안 좀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달달한 포인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달한 포인트, 100기사들의 등장, 이번 주 FOMC 주목입니다. FOMC에서 사실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은행에서 지금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그 설정해 주신 100기사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는데 워렌 버핏도 지금 이 은행권 파산 그 사태에 대해서 좀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와 대형 은행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는 금융위기 확산 우려감이 증폭이 되는 모습이었죠.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금값은 오르고 또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트코인 가격 또한 올랐습니다. 다만 금융권 긴축으로 인해서 패드가 추가 긴축을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성장주들, 기술주들의 이러한 수혜가 예측이 되면서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 사태 때 은행주들의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었던 워렌 버핏과 또 바이든 행정부가 회담을 가졌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연준의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오늘 새벽이죠. UBS가 CS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민간 쪽 100기사들이 등장해서 이번 은행 위기를 수습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요.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63.4로 시장 예상치 67.0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 또한 전달 대비 0.3% 하락을 하면서 리먼 사태 이후 최장기간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이번 달을 포함해서 6월까지 총 3번 25bp씩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연준의 대자대축표 축소를 통한 양적 긴축은 내년 말까지 지속돼서 6조 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은행권의 위기가 패드의 긴축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에서 출회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고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 조사 악재로 개파락 시작했던 에코프로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고 또 지난 금요일 수급 특이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바로 SM이 6일째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시면요. 금요일부터 불기 시작했던 모래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사 SIVBC의 투자 소식에 아스타가 2연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스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가 2연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코넥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큐로홀딩스, 미코 바이오메드, EM플러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검찰 조사 악재로 개파락 시작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또 이러한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인 KPS를 대상으로 해서 윤성 FNC, EID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또한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를 대상으로 해서 HPSP, AD 테크놀로지, 라운텍,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별다른 뉴스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AP 위성을 대상으로 한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기사들의 등장으로 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중국과 나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먼 사태와 같은 경제 공황을 만들어서 중국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민관 합작으로 부작용 없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민간의 지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리먼 사태 때 JP 모건 다이먼 회장은 베어 스탠스를 인수해버렸고 또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었죠. 연구 우선주나 전환 사채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기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또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연준 또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준이 물러서게 된다라면 연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급한 불은 꺼지겠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중장기 포트의 비중 축소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은 해볼 만한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에 대한 그 불확실성, 불씨가 아직 조금 살아있다라고 하신 만큼 안전한 매매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형주는 코스피 2,500선 상단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중소형주는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가 좀 살아있을까요? 달달한 sek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한국형 GPT 관련주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미증시 짚어주실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인데 기술주만 조금 좀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관련주가 유독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 챗GPT에 대한 흐름이 조금 다시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형 GPT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카카오가 한국형 GPT인 다다음의 오픈 베타 사용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다다음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이 개발한 AI 챗봇입니다. 지난 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한 이후에 한국형 챗 GPT 출시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챗 GPT의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을 흡수하고 또 약점은 보완하면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다음 사용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아직은 챗GPT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보다 자사가 가진 한국어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LG의 전문가용 AI 엑사운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글로벌 검색 엔진과 메신저들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글로벌 탑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전 국민이 사용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서비스가 되는 만큼 카카오의 새로운 시도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직은 다소 부족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IT 활용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데이터 수입이 이루어지고 또 약점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라면 글로벌 AI들과도 충분히 경쟁 가능할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측에서 이제 한국형 GPT를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좀 나왔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IT 강국이기 때문에 챗 GPT보다 더 상위 호환된 좋은 그 기술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바로 플래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티어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이에요.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솔루션 개발을 하거나 이러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최근에 또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이 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또 카카오가 한국어 잘하는 코치 GPT를 상반기에 출시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가 한국형 GPT 다다음 오픈 베타를 시작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죠. 시장의 하락 흐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닥 잡아주면서 다시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8,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플래티어였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이고 2월 달에 한번 상한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바닥권에서 다시 슈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AS도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테마 살펴보실 때 말씀 주셨던 AP 위성입니다.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55%인데 AP 위성이 우주항공주 그 테마 쪽에서는 지금 대장주로 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추가 상승 룸 열려 있을까요? 네, AP 위성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조정 구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이죠.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제가 AS를 드리면서 조정 주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방송을 시청을 하셨다라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시세를 줄 때 또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 일단 1차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22,000원 라인 좀 짧게 보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림 PTS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급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후에 20% 상승했고 오늘도 힘있게 양봉 그려가면서 13%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AS를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목표가를 재돌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준다라면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때 지수가 밀릴 때 지금 우림 PTS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AS 종목도 좀 관심 가지고 들으신다라면 충분히 재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방송 들으시면서 또 재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림 PTS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정말 매수를 너무나 바닥에서 잘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률이 더 기쁘게 다가오는데 최고가 기준 119%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도 5%의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더 갈까 말까가 궁금하거든요. 매도를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는 일단 일부 익절하고 남은 물량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보는 자리지 다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로 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불가하다고 하니까 다른 종목 알고 싶으시면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4.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차트상 양봉 그려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슈팅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주들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44,000원을 설정해드렸는데요.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영차 힘을 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000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고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목표가까지 홀딩 해보겠습니다. 전략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